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전부터 쉽게 가기 어려웠던 울릉도가 급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울릉도를 가고 싶어도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서 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울릉도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하나 보시고 이번 여름휴가 울릉도 휴가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일단 여행을 계획하시려면 언제 가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울릉도 여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 울릉도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5월달이라고 합니다. 5월이 가장 성수기 중에 하나이고요. 5월 직전에 4월이나 5월 직후인 6월달도 울릉도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8월달엔 굉장히 더워서 어딜 가도 사실 거의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에 8월 평균 기온이 2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월달에 여행하셔도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더위를 피해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고 10월 중순, 10월 초경에 울릉도의 성인봉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때도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울릉도 여행을 며칠 정도 가는 게 적합하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꽉 찬 2박 3일 정도 여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독도 정도 보시는 거면은 3박 4일 정도 일정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같이 해상 활동을 즐기실 예정이라면은 4박 5일이나 5박 6일 정도 일정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 여행을 갈지 결정하셨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울릉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울릉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배밖에 없습니다. 헬기나 위그선이나 뭐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손에 와닿지 않는 기사나 계획들이고요. 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총 4곳에서 울릉도 가는 배편을 탑승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상북도 포항, 경상북도 울진, 그리고 강원도 동해 묵호항, 강원도 강릉, 이 총 4군데에서 배편을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포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배편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총 3편의 배편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많겠죠. 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울릉도까지 가는데 거리가 가장 멀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배멀미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포항은 조금 꺼려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포항은 좀 거리가 멀기도 하죠. 또 포항 KTX역에서 포항 여객터미널까지는 약 5에서 6km 정도 거리가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또 택시나 버스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지만요.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항역과 마찬가지로 강릉역에서 강릉 여객선 터미널까지 5에서 6km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묵호 같은 경우는요. 동해 묵호역까지 KTX가 연결이 되고요. 또 묵호항에서 묵호역까지가 한 70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배편도 주기적으로 계속 매일마다 한 편씩 운항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울진의 후포항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깝습니다.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울진까지 가는 KTX가 없고 울진까지 가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비해서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켓 가격은 4곳에서 6만원에서 68,500원 정도, 각각의 출발지별로 티켓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KTX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디가 나에게 가장 좋은 출발지가 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릉이나 묵호까지 가는 KTX 비용만 해도 거의 3만원 정도 하고 포항까지는 5만원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왕복 배편까지 합치면 거의 뭐 17만원, 1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싸게 가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북 도민이시면 거의 반값에 울릉도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50%에서 30% 정도,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KTX하고 이 배편을 같이 결합한 상품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편 중에 우리누리 1호라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편과 KTX의 통합 상품이 있습니다. 총 출발지가 6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역, 광명역, 천안 아산역, 오송역, 그리고 대전역과 동대구역 총 6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KTX 기차표
울릉도와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배편을 통합해서 묶어서 파는 상품이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구입하시면은 최대 뭐 한 30% 정도 싸게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포항역에서 포항 여객선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 상품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안전하게 수도권에서 울릉도까지 한 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합 상품이나 이 배를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또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이 블로그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자세하게 텍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울릉도는 가고 싶은데 가장 고민이 되는 점, 바로 배멀미입니다. 과연 울릉도까지 배멀미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느냐가 사실 울릉도 여행의 관건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여행에 워낙 특화된 몸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갈 때 올 때 전혀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릉도 여행할 때 3명의 친구, 저 포함 총 4명이 같이 갔었는데요. 2명의 친구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1명의 친구도 거의 실신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들게 울릉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울릉도 갈 때는 배멀미가 심했는데 올 때는 4명 다 배멀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갈 때 파고가 굉장히 높았고 올 때 파고가 굉장히 잔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파고가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멀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당시에 저희가 울릉도 갈 때 당시의 배 상황이 어땠는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참고로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발을 했고요. 근데 한 80% 정도가 봉투를 다들 들고 있었거든요. 타자마자 일단 서라운드가 들립니다. 우엑 우엑. 네, 약간 4K 뭐 8K 많이 하지만 네, 음향도 하만에서 나오는 뭐 8K 음향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거의 그런 거 비슷하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제 친구와 같이 우회구획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요. 울릉도는 육지에서 오는 배편이 입항하는 항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저동항, 도동항, 사동항 요 3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배가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여도 어떤 배는 도동항으로 가고 어떤 배는 사동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탑승하는 배가 어느 항구로 가시는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울릉도에서 또 육지로 나오실 때도 내가 탈 배가 어느 항구에서 탑승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항구에서 출발하는 배가 일마다 출발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입항이나 배가 나오는 항구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날짜를 정했다면 당장 이 해당하는 날짜에 운항하는 배가 어디에서 어떤 편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예매하시면서 여행 준비를 시작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울릉도에 입항하는 방법까지 고민이 끝나셨다면 이제 울릉도에서 어느 숙소에 머무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사실상 울릉도에는 대형 리조트가 많지 않습니다. 대형 리조트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대하 리조트 요 한 군데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생긴 리조트이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리조트여서 사실상 우리나라 지방의 오래된 리조트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리조트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핫한 리조트나 호텔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묵었던 곳인데요. 힐링스테이 코스모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코오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리조트인데요. 사실상 이곳은 리조트라고 말하기에는 객실 1총 풀빌라 포함해서 9개 객실밖에 없기 때문에 예약도 굉장히 빡빡하고 비용도 사실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울릉도 여행을 가신다면 이곳에서 묵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곳의 풀빌라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풀빌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1박에 1,000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의 풀빌라가 있는데, 풀빌라를 포함한 이 코스모스 리조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까요. 또 제 영상 구독해놓고 또 챙겨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궁금하실 게 섬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울릉도에는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의 배차 간격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정이 굉장히 길다면 여유있게 버스 시간에 맞춰가면서 여행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직장인 3박 4일 4박 5일 정도의 짧은 일정 가지고는 사실상 버스 가지고 여행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를 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기가 그렇게 도로 여건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또 절벽과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렌트카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하실 게 또 울릉도 가서 뭐 하나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바다가 아름답고 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많고요.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을 경치를 구경하는 게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또 섬이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뭐 액티비티 같은 걸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다 낚시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선박을 타고 근처에 죽도나 아니면 섬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놀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울릉도는 해수욕장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운대나 경포대 같은 백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은 없습니다. 몽돌이라고 하죠. 이게 자갈 같은 게 있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운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다가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스노클링이나 해수욕을 하기에는 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 다이빙 갔다 오신 분들 리뷰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수중 액티비티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가셨다면 또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독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멉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갔다 오는 거는 약 4시간 정도 일정을 잡으셔야 되고요. 울릉도까지 가는 게 힘드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독도까지 오고 가면서 배멀미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들어가시거나 울릉도에서 나오시는 일정하고 같은 날 독도 갔다 오는 걸 잡으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또 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배가 뜰 수 있고 덕을 쌓아야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 환경이 정말 좋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독도를 딱 이날 가야겠다라고 확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충 날씨 봐서 이날 중에서 하루 정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날씨가 좋을 때를 봐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조절하면서 독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결항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독도행 배편 같은 경우는 예약을 먼저 하셔도 결제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터미널에 가서 발권을 하실 때 직접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예약했다가 돈을 잃거나 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울릉도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도락 여행으로도 울릉도가 또 좋은 곳이니까 이것저것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여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전망대도 있고 굉장히 이것저것 꽤 많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상세하게 또 내용을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울릉도 여행하시면서 인증샷 찍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생각보다 울릉도에서 굉장히 인생샷을 많이 건졌습니다.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인생샷을 건졌는지는 또 제 인스타그램 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게 그럼 울릉도 여행 돈 얼마나 드나요? 경비 얼마나 들까요?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싸지 않습니다. 한창 저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저비용 항공사 특가 같은 거 끊으면은 항공권 뭐 한 10만원대 20만원대에도 동남아 지역을 갔다 올 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울릉도까지 가는 기차편과 배편이 이미 2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교통편만 봐도 절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남아에 가면 멀긴 하지만 그 동남아의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여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남아가 아닌 거 아시죠? 물가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게다가 울릉도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물가는 또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싼 물가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울릉도에 머문 총 3일 동안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숙박비가 2인 기준 72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머물렀던 곳이 울릉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숙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박에 32만원 정도 했던 거고요. 이 숙박비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렴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면 충분히 비용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편에 총 2인 기준 36만원, 1인당 18만원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렌트비가 이틀 동안 총 24만원이 들었고 기름값이 총 3만원이 들어서 총 렌트 비용은 27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울릉도에 먹을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먹을 게 많긴 한데 좀 다 비쌌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행할 때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끼지 않고 정말 언제 또 와서 먹어보겠느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보자라고 해서 아끼지 않고 다 먹었거든요. 그 결과 식비만 2박 3일 동안 2인 기준 총 48만원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입장료나 기타 비용이 2인 기준 6만원 정도 들어서 총 비용은 2인 기준 18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 한 9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가 절대 싸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께 울릉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것들, 준비할 때 꼭 필요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답답하시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내에 울릉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행지 많이 관광하시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